안녕하세요. 미칼택시 미칼입니다.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를 두고 찬성이냐 반대냐 논란이 많죠. 근데 도대체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하는지, 또 대부분 분들은 완전 월급제를 찬성하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완전 월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 택시 회사의 거의 많은 회사들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또 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급여도 낮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은 새로운 법을 계속 이제 시행되는 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찬반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는요,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고정금 200만원 적용이 서울에서 힘든 상황인데, 서울 외 지역까지 적용하게 되면 대규모 휴폐업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으로 법인 택시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김정재 의원이 이 법을 지금 발의한 것이고요. 택시 사업주들은 택시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이 기초가 되는 간주 근로시간을 일 2.5시간 내지 일 3.5시간으로 정해 주 30시간 정도만 일하는 것으로 보고 월 80만원 정도의 열악한 임금만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요, 택시 노동자들은 월 80만원으로 생계와 가정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불법이 돼버린 산학금제, 도급제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주 40시간을 지금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주 40시간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그 시간을 정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명 산학금제인데요. 이런 것은 지금 내가 죽도록 일하고 월 80만원, 100만원도 못 되는 급여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런 말한 법인 쪽은요, 저 완전 지방 쪽입니다. 그런 지방 쪽인데, 그런 쪽에서도 무조건 한 달에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급여만도 못한 더 많은 급여를 회사에서 가져가는 이익도 없이 더 많은 금액을 기사들에게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나만 아는 회사가 있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국에 있는 우리 택시 기사들의 연령 분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택시 운수 종사자 시도별 연령 분포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가 65세에서 69세가 가장 많습니다. 18,738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0세 이상이 16,428명으로 완전 고령화입니다. 그리고 부산을 보시면요, 부산도 65세에서 69세가 5,693명으로 가장 많고요. 역시 70세 이상이 5,16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도 역시 65세에서 69세가 3,69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3,285명으로 70세 이상이 많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요, 인천은 3,802명으로 60에서 64세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3,427명으로 65세에서 69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는 60에서 64세 1,82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1,739명으로 50대가 많았습니다.
대전은 65세에서 69세 2129명으로 65세에서 69세가 가장 많았고요. 60에서 64세가 205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울산은 1394명, 65세에서 69세 가장 많고요. 역시 60에서 64세 1369명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데요. 50대가 16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60에서 64세 107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60에서 64세가 170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50대가 9896명입니다. 강원도는요, 60에서 64세 202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50대가. 그 다음에 1995명으로 60에서 64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충청북도는 6637명으로 50대가 많았고요. 두 번째로 1609명이 60에서 64세입니다. 충청남도는요, 1963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았고 1626명으로 60에서 64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라북도는요, 65세에서 69세 2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1915명 60에서 64세입니다. 전라남도는 50대가 165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60에서 64세가 151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요, 65세에서 69세가 238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60에서 64세가 233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상남도는 3262명으로 60에서 64세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요, 50대가 166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지금 현재 분포도가 가장 많은 게 65세에서 69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군데 도시에서 65세, 69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50대, 64세도 많았고요. 70세 이상도 많았습니다. 의외로 40대가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뭐 거의 두 자릿수. 그나마 40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죠. 서울 2895명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2227명이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 426명, 그 다음에 경기도 299명. 20대도 있습니다. 20대는 서울이 49명. 가장 많은 곳은 전라도 강주네요. 92명으로 20대가 있습니다. 92명 있습니다. 20대가. 그리고 서울이 49명, 경기도가 24명이고요. 아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요. 대전 2명. 20, 30대 같은 경우는 유입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완전 택시는 고령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택시기사 연령별 분포를 볼까요? 가장 많은 것이 일단은 개인 택시입니다. 약간 주황색이 개인 택시고요. 그 다음에 갈색이 법인 택시인데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69세가 13,992명으로 65세에서 69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택시는 역시 65세에서 69세가 5,22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울도 보면은 65세에서 69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60에서 64세, 그 다음에 74에서 75세가 있습니다. 서울에 일단 80세가 넘는 분들도요, 개인 택시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656명입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도 80대 이상이
169명이었고요. 지금 심각한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별 택시사, 법인 택시거든요. 운송 수입 현황을 볼까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지역별 택시 운송 수입 현황인데요. 일단 총 6군데 법인 택시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통계를 나눈 것인데요. 충남의 43대가 월 평균이 762만원입니다. 760만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회사가 640만원이 월 평균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강주시가 760만원, 경기도 고양시가 680만원, 전북 전주시가 520만원이었습니다. 이 6개를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2023년도의 평균이 667만원 정도가 운송 수익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에 위치한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의 총 운송 수익금을 볼까요?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1차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1인 한 대당 500만원, 1월 달에 한 대당 평균이 515만원, 그 다음에 2월 달이 529만원, 3월이 582만원, 4월이 605만원, 5월 달이 598만원, 6월이 585만원이었습니다. 이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의 작년 1, 2, 3, 4, 5, 6월 달 6개월 동안의 평균 운송 수입은 569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평균 나이가 60에서 69세, 혹은 또 70세, 그러니까 60대죠. 60대가 대부분, 지금 이렇게 한 569만원, 정도의 금액을 찍는다. 비슷한 금액을 찍는다, 평균적으로. 물론 이보다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보다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일단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에 한 60대 되시는 분들이 한 570만원 가량의 월 평균 운송 수익금을 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기준금을 내고, 현재 상황에선 기준금을 내고 나머지 초과 수입에 대해서 회사와 몇 대 몇으로 갖고 어떤 회사는 100% 다 가져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주 40시간으로 바뀐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기준금이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기준금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성과자들 때문에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금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신 분들, 그 기준금에 미달되신 분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그렇다면 요거보다 항상 요 금액을 맞추고 그보다 더 많이 지금 현재 가져가셨던 분들, 지금 평균을 하셨거나 이 평균보다 더 매출을 올리셨던 분들은 더 손해를 보는 거죠. 더 손해를 보시고, 지금 이분들 60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촉탁제로 운영하시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이 촉탁제는요, 기간제 근로인데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고, 보통은 어떤 회사는 6개월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대부분 법인 택시의 초탁집은 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조그만 잘못이라든가 회사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재계약이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택시를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모아둔 돈 어떤 빚을 내서 개인 택시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조합 택시, 협동조합 택시로 가시든가, 양분화 되겠죠. 그러면 결국 누가 남아 있느냐? 그 지금 평균 금액보다 조금 모자르신 분들, 애초에 좀 덜 가져가셨던 분들은 완전 월급제를 완전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80만원 갖고 못 산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완전 월급제가 딱인 셈입니다. 이제 완전 월급제가 실행이 됐어요. 자, 이제 완전 월급제가 시행이 됐다 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고성과자들, 예전에 비해 수입이 감소한 고성과자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성과자들, 그분들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당연히 또 타의에 의해든 자의에 의해든 떠나가게 되겠죠. 남아있는 법인 택시 기사들, 그나마 이제는 완전 월급제에 속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그러한 기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찌어찌 해서 법인 택시 회사가 운영을 잘 해 나가시는 그런 회사도 있었겠죠. 무조건 모든 회사가, 법인 택시 회사가 다 폐업하거나 휴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운영을 잘해서 굴러가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도태되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도태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회사들의 이 면허입니다. 이 면허를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지금 그나마 그러면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이 그 면허를 구입을 하느냐, 양수를 하느냐, 또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 휴업에 묶여있는 그런 면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죠. 지금 현행 법에는 택시의 휴업은 1년을 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휴업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법률이 없습니다. 일단 1년까지입니다. 1년까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장으로 또 휴업을 하고 또 연장으로 휴업하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간에 이 회사 휴업한다고 해서 이 휴업한 면허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떠한 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업을 감행한 폐업을 감행한 그런 회사들은 계속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법률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휴업하지 못한다. 만약 몇 년 이상이 되면 이것은 시에서 반환을 한다. 이렇게 어떠한 법률적인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에서 그 면허들을 일단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사들였거나 아니면 헐값에 팔겠죠. 시에 뺏기기 싫으면 헐값에 뺏기겠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택시 세대당 지금 각 시마다 물론 지금 택시 총량제로 인해서 택시 감차인 지역도 있고 증차인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차 지역 말고 이 증차 지역에 있는 택시들 아니면은 현재 택시가 모질란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좀 휴업한 택시들 세대당 한 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에게 또 팔 수 있는, 제가 만약에 지금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요.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데 지금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택시 남바 3대 정도 값을 내가 남바 3개를 사갖고 요걸 개인 택시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협동 택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남바들을 사서 협동 택시를 만들고 거기서 협동 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희 고양시에도 한 개 업체가 지금 2년 가까이 휴업을 하고 있는 법인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한 120여 대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문으로는 카카오 측에서도 인수를 하려고 했으나 일부분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또 지금 폐기가 됐고요. 또한 어떠한 협동조합 택시에서도 접근을 했으나 또 조율이라든가 어떤 것이 이제 맞지 않아서 폐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협동조합 쪽으로 좀 많이 기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버팅기면서 계속 휴업을 하고 욕심을 부린, 어쨌거나 지금 저희 고양시도 법인 택시 기사 수들이 많이 다 모자르지만 그래도 그 회사만큼은, 그 회사가 망한 이유가, 폐업을 한 이유가 기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기사가 점점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만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다 무조건 나이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은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이나 하여튼 모든 기사들을 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업주의 어떠한 갑질이 대단한 곳이었죠. 법인택시 회사의 면허 휴업은
뭐 최장 뭐 2년, 3년 아니면 5년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넘겼을 시에는 뭐 시에서 반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 법인 택시에서 휴업을 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위기감을 갖고 그것을 뭐 면허 전환제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뭐 넘긴다든가 협동 택시를 한다든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성과자들 예전에 비해서 완전 월급제가 되면서 수입이 감소한 그러한 고성과자들은 개인 택시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또 그 협동 택시로 가든지 이렇게 본인의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정말 법 준수를 잘 해갖고 잘 굴러가는 회사의 한도 내에서 그 회사의 택시의 면허 대수의 한 몇 % 정도는 리스제를 허용해주는 그러한 조건도, 그래서 좀 고성과자들이 좀 법인 택시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게, 물론 도급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불법이긴 하지만 법 개정을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리스제로 돌려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법인 택시 회사의 어떠한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운영을 잘하는, 법 준수를 잘하고 기사들에게 어떠한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는 그런 회사에게, 우수 업체에게는 리스제를 통해서 너희 회사에 100대가 있으면 그 중에 10%, 뭐 한 10대 정도는 리스제를 운영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법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전 월급제를 하면서 특히 뭐 고성과자들에게 좀 불리하다라는 것이지만 나머지 기사들에게는 그렇게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버스 회사처럼 완전 월급제가 되고 딱 그 시간만 근무하고 나가고 하는, 그러면 법인 택시 기사들은 이 법인 기사들의 근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도 가장 큰 관점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나가서 대충 시간만 때우다 들어온 기사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완전 월급제 기본 급여인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잘 운영하고 싶은데 그러한 기사들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이런 피해를 보는 그런 회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회사는 이 승객을 태운 실질적인 이 실운행 거리, 운행 시간, 이걸 가지고로 근무 시간을 측정한다고 해서 비난도 당했는데요. 이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고 불법입니다.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기를 할 거냐? 내가 콜을 안 받고 무작정 택시 정류장에만 대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5, 6명만 태울 수도 있고요. 많이 태워봐야 10명 이내로밖에 못 태울 수 없습니다. 어떠한 터미널에 가서 줄타기를 하게 되면 끝장나는 거죠. 하루 다 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만약에 인천공항을 가버리면 그냥 거기서 대기하다가 시간 돼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승객을 못 태우고. 그런 경우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법인택시 기사의 근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러면 법인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카카오의 가맹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에 있는 뭐 IM택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강제 배차, 이 강제 배차를 하는, 그래서 내가 일 시작하면서 콜 키고 그 콜로만 계속 운행하고 다니고, 콜이 없으면 많은 거죠. 운행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마치면서 콜 퇴근하기 하고 오고, 그걸로 가맹택시의 강제 배차로 기사들의 어떠한 근태를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근태 관리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카카오의 어떠한 갑질이 또 우려가 되기도 하고, 법인택시의 가맹택시가 많아짐에 따라 당연히 또 개인택시도 거기에 또 카카오에 가맹을 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더 늘어날 테고, 카카오의 몸집만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전국적인
택시 공공 앱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공공 앱이라고 해봐야 각 지역의 공공 앱입니다. 대구로 택시라든가 아니면 뭐 동백 택시, 이음 택시, 수원 이택시 이런 식으로 각 지역 택시들이 공공 앱이지 전국적인 공공 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적인 공공 앱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 지역의 공공 앱이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강제콜이 돼야 한다든가 이렇게 근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완전 월급제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어떻게 좀 개선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저는 참 정부의 무책임한 그런 탁상머리 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에 관련돼서 법인 택시에 좀 준수를 잘하는 완전 월급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 회사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정부의 지원 사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영상 그동안 지금 법인 택시 완전 월급제와 관련해서 2개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에서 댓글에 보면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맞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맞는데요. 어떠한 대결 방안들이 먼저 강구되고 나서 이러한 법 제도화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